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5월 28일이네요. 오늘 28일 화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전 관련주가 오늘 좀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어제하고 오늘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후 원전 관련주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 유튜브가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료라고 생각하시고 저 개인 유튜브를 좀 많이 입소문 좀 해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도 큰 성과가 없는 분들, 저 개인 유튜브가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은 꼭 주위에 계신 다섯 분씩 소개를 해 주시면은 저 개인 유튜브가 빠른 시간 안에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주위에 계신 분들 다섯 분만 소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부터 원전주가 또 강하게 움직였죠. 가장 어제 원전주가 급등한 것은 우리나라 원전주 대장주를 할 수 두산에너비티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 한겨에 나온 기사를 잠깐 보면요. 두산에너비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자 탈원전을 선언을 하면서 두산에너비티가 이동성 위기까지 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두산그룹이 뼈를 깎은 구조조정을 했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통박업체 두산솔루션 같은 것도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비티도 한 7년간 고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썼네요. 앞으로 400조 원 SMR이라는 것이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가 SMR이라고 그러죠. 최강자로 부활하는 두산에너비티죠. 두산에너비티가 최근 계속 주장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펠립스 업체라고 그러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설계만 하고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맡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만의 TSMC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그러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비티도 대만의 TSMC 같은 원전 쪽에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SMR 원전 시장이 성장을 하면 그 원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이탁 생산하겠다는 얘기죠. 미국 원전 기업들이 설계를 해오면은 두산에너비티가 앞으로 원전 쪽에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가 됐다는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두산에너비티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서 한 2조 정도 수주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원전주 강한 상승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AI가 그렇게 인공지능 산업이 연 SMR 리네상스 그랬죠.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 그랬죠. 그러면서 앞으로 소형 원전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부터 원전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원전 관련주를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왔죠.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재벌 총수들하고 만나가지고는 보면은 여러 가지 온전, 스마트시티, 방산 여러 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하는 거죠. 오늘은 재벌 총수들을 만나고 내일은 이제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캐치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7개 그 앙족으로 그러니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국 중에 최대 국가가 아부다비답니다. 아부다비. 최대 국가가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 국왕이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랍에미리트는 7개 부족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 아부다비가 최대 부족을 형성하고 국왕이고 대통령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행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마르다르 시티 마스다르 시티네요. 마스다르 시티를 이제 건설하는데 자,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인공지능, 스마트 택시는 현대차가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전 쪽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면은 한경에 한국경제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니까 한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하고 방산 분야에 이제 협업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연내 올해 아니죠. 올해 안에 4기 정도 신규 원자로를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우리가 2009년도에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원전 4기를 다 기간 내에 다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 원전 4기 다 상업 생산이죠. 그래서 상업 생산이라는 것은 전기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수주했던 원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가 또 4기 정도 신규 원전을 발주를 하면은 우리가 입찰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원전 관련주에 오늘 좀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좀 혼조세로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은근히 걱정했던 것이 이 뉴스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원전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오늘 3시 5분 정도 나왔습니다. 3시 5분 정도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겨레에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5월 28일 15시 3분에 나왔죠. 그러면 3시쯤 나왔죠. 이 뉴스가 나오고 원전 관련주가 빠지면 어쩌냐 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원전 관련주는 이 뉴스가 나오고 더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자, 핵 폐기물법이죠.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식 명칭은 고준위 특별법안이죠.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
핵 폐기물 저장소가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국회가 열렸는데 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핵원료 방사선 폐기물 처리법이 이번에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28일 이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동 폐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22대 국회로 이 이제 법안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 일각에서 조만간 발표될 제11차 정기본에서 신규원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 합의를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면서 원전 폐기물 처리법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역서 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산업부가 제11차 정기본 발표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번에 산업부 장관이 이달 안에 발표를 한다 그랬죠. 이달이 지금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 배우 탤런트 전원주 씨가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죠. 그러면서 이분이 주식식으로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전원주 씨가 10년 넘게 보유했던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으시면서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주식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러분들 전원주 씨를 제가 무시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주식 분석 능력이 엄청나게 있을까요? 주식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는 그거보다는 이분이 중장기 투자한 것이 이렇게 큰 수익을 30억 정도 대규모 수익을 안겨준 거 그렇게 대규모 수익이 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보고 많은 걸 느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기를 급여가지고 주가를 너무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종목을 내가 우리 기술을 이제 한 달 정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 종목의 수익률이 무려 215% 수익률이 났죠. 신용으로 좀 사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났죠. 수익률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원전 관련주 투자하실 때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몸무게도 고 그랬죠. 몸무게도 고입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오늘도 지금 시간에 보니까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셉니다. G2바오 상가 들어갔네요. G2바오 오늘 상가 전략 시간에서 120만 주고 쌓였네요. 이 종목도 내가 계속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계속 사시라. 그리고 월요일날도 계속 사시라. 계속 G2바오 사시라 그랬죠. 사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발 원전 관련주 단타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몸무게도 고하자. 그러죠. 몸무게도 고를 하자 그러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달 말에 3건의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죠. 한 건은 이제 물 건너갔죠. 핵 폐기물법이 22대 국회에 통과가 무산됐죠. 이제는 두 가지가 지금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대표적인 걸 보면 지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일까지 우리나라 방문하죠. 그래서 자 윤 대통령하고 원전 얘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죠.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죠. 이달 말까지 산업부에서 제11차 정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된다 그랬죠. 여기서 신규로 추가 원전 건설이 몇 기가 건설되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2기에서 4기 정도 추가 건설이 예상된다. 만약에 4기 이상 추가로 건설되면 원전 관련주에 분명히 호재겠죠.
이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홀딩하라는 얘기죠. 아직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체코 운전 입찰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는 얘기죠. 6월 15일이면 다음 달 15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자, 체코 전력공사가 이 체코 운전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서를 이제 그러니까 발주를 했죠. 발주를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입찰서를 받았죠. 그 체코 전력공사가 그 받은 입찰서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 입찰서가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손이 입찰서를 냈죠. 그 입찰서를 15일까지 6월 15일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체코 정부에다가 제출한답니다. 그럼 체코 정부가 그 평가서를 한 달간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입찰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5일날 이제 체코 전력공사가 이것을 평가 후 이제 체코 정부에 제출하면 한 달이면은 한 7월 15일 정도 되겠죠. 7월 15일 전후로 입찰서 제가 평가 후 체코 정부가 최종 입찰자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7월 달까지 원전 관련주를 보유를 하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체코 정부가 7월 15일쯤 발표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또 계속 원전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영국의 원전 관계자들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러죠.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시찰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한전하고 회담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 6월 11일하고 14일 사이에 영국의 원전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영국 신규 원전을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원전 관리주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리주 단기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폴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영국 이와 같이 해운전 수주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제가 보면은 원전 관련주는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짧게는 7월까지 길게는 연말까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원주 씨 이야기를 했죠. 주식은 중장기 투자가 답이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 가지고는 여러분들 맨날 짤짤이 매매 도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가지고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죠. 제발 그런 투기 매매 하지 마시고 정석 투자인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이 구독자분들이 저는 반드시 원전주 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누스케일 파워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요. 비스트라 에너지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카메코 그 다음에 사상 최고치죠. 우라늄 에너지 같은 경우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미국의 원전 관련주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우리 원전주에게도 상당히 호재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럼 결론은 원전주는 뭐냐?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죠. 못 먹어도 고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바닥권에서 샀으니까 걱정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습을 치더라도 3고, 4고, 6고까지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최소한 7월까지 한번 가져가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면 연말까지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우리 기술을 강력하게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 희망 고문한다 그랬죠. 희망 고문. 우리 기술이 이 정부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
주가가 10배 올랐다 그랬죠. 10배 올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 우리 기술 제가 본 여기서 얼마 갈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장기 투자 해보자는 얘기죠. 단기 매매 하지 말자는 얘기죠.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원전주 가지고 부자 됩시다. 우리 모두 원전주 가지고 단타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해 가지고 부자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저 개인 유튜브 여러분들 5분씩 꼭 소개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